스페인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반도인 맨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은 5배 정도 크고 인구는 비슷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17개 시도 지방정부가 있다면 스페인은 같은 숫자지만 훨씬 큰 단위인 17개의 자치주가 있고 그 아래에 50개의 도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평균, 키, 친절함, 신명 많은 점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17개 광역자치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안달루시아를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지금과 같은 영토와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 지 약 550년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 국왕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5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되었던 스페인은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라나다, 세비야, 코르도바 등 안달루시아 지방을 제대로 관광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지리에 대해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달루시아는 다른 유럽과 달리 매우 독특합니다. 건축과 예술, 음악과 음식 등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를 토대로 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안달루시아를 관광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는 700년대 대륙별 통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성덕왕 시대였었고 중국은 당나라, 북방은 돌궐, 서역은 티벳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는 우마이야 왕조가, 그리고 동로마는 약 6년 동안 혼란으로 인하여 왕조가 없는 즉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레온 3세가 혼란을 정리하고 이사오리아 왕조를 세우고 동로마 황제로 즉위합니다. 622년부터 이슬람은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레온 3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의 북진을 피레네산 맥에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로마 멸망은 476년이고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에 의해 481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로마와 시칠리아, 사르디냐 섬은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나머지 지역은 롬바르드 왕국이 다스렸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분할되었던 서유럽을 통일하고 이전 로마 시대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며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입을 막아냈습니다. 서로마 교황의 요청으로 롬바르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그 땅을 교황에게 바치는데 교황령 즉 교황청이 소유한 땅의 시초가 됩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서기 800년 12월 25일에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칭호와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프랑크 왕국의 후계자를 자처한 동프랑크 국왕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입에 대한 방어는 서쪽은 프랑크 왕국이, 동쪽에서는 동로마에서 맡게 됐습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은 자손들에게 나라를 분할해 주는데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되고 동프랑크는 독일,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됩니다. 훌륭한 왕들은 사후대원이란 칭호를 얻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서유럽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왕은 카를루스 대제입니다. 불어로는 샤를마뉴라 불리우입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를루스 대제가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고트 왕국은 415년 남부 프랑스에 건국된 게르만족 국가입니다. 위치한 곳이 프랑스와 스페인 중간에 있는 보르도 지역에 있다 보니 나중엔 스페인으로 남하하였습니다. 507년 똘레도로 천도하고 똘레도 왕국으로 불리웠습니다. 711년 이슬람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 세력 변천사입니다. 소수의 선주민이 부족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BC 9세기에는 페니키아에서 이주한 디도 여왕이 튀니지 땅의 카르타고를 건국하고 이후 카르타고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카르타고 장군인 하밀카르 바르카 장군은 이베리아 반도를 정벌하고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부친을 따라 어린 시절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던 한니발은 군대를 이끌고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어 로마 제국을 위협합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결국 멸망하고 스페인을 비롯한 지중해 패권은 로마에게 넘어가 향후 500년 넘게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역사에서도 나비 효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한무제는 항상 한족을 괴롭히고 약탈에 가던 흉노족 정벌에 힘썼습니다. 한무제의 북방 정책으로 북방에 살았던 흉노족이 훈족이란 이름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자 게르만족 이동이 시작됐고 결국 서로마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훈족의 서쪽 이동으로 게르만족 또한 유럽으로 떠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게르만족은 여러 분파로 나눠져 각자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을 건국합니다. 반달족은 지금의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일부 지역에 거주했었던 민족으로 훈족에 밀려 북아프리카로 집단 이주해서 살았었습니다. 반달족은 455년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침공 약탈하여 서로마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서고트족은 지금의 루마니아에 살았던 민족으로 서유럽으로 집단 이주 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의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땅을 할양받아 살았습니다. 반달족을 스페인 영토에서 북아프리카로 몰아내고 스페인을 차지합니다. 이슬람은 칼리파 시대를 끝내고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며 반달족을 멸망시키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합니다. 결국 711년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하여 서고트족을 몰아내고 대부분의 이베리아 영토를 통치합니다. 약 800년 동안 끊임없이 국토 회복 전쟁을 했던 카톨릭 국가가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습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 두 사람은 알렉산드르 6세 교황으로부터 카톨릭 군주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카톨릭 세력은 스페인 북부 지역에 거주하며 이슬람을 빼앗긴 국토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카스티아 왕국입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 된 이사벨은 아라고네 왕 페르난도 2세와 결혼하여 스페인 통일의 기초를 만듭니다. 결국 1492년 그라나다를 함락하여 스페인 전역을 카톨릭 국가로 재탈환합니다. 안달루시아의 유래는 이슬람 세력이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안도라 등 이 지역을 통틀어 알 안달루스라 부른 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코르도바는 우마이야 왕조가 756년 코르도바로 옮겨오면서 수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미국 등 서방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신으로 여기는 알라는 카톨릭,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신으로 보느냐, 사람인 선지자로 보느냐로 구분됩니다. 이슬람은 신에게 순종한다는 뜻이고 무슬림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아랍어로 알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알은 영어의 더처럼 유일함을 의미하는 정관사이고 신을 뜻하는 일라흐가 합쳐져 알라가 됩니다. 알라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라는 여호와를 부르는 아랍어입니다. 무슬림이나 무자헤딘 같이 자주 듣는 단어 중 무는 접두어로 모모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카톨릭, 동방정교, 기독교, 대승불교, 소승불교처럼 이슬람교도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구분됩니다. 원안의 역사와 해석의 차이로 나뉘어졌으며 무슬림 중 80%는 수니파이고 그중 종주국은 메카, 메디나 등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아파는 약 20%로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4명의 선출직 후계자인 정통 칼리파를 이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선출이 아닌 힘으로 정권을 잡았고 자식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여 왕조라 불리웁니다. 661년에 건국되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으며 750년 아바스 왕조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스페인 코르도바로 이주해 코르도바 토우국을 세웠고 이후 코르도바 칼리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중해 전역은 이슬람이 발전하였고 우마이야 왕조가 북아프리카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도 이슬람이 유입되어 서고트족을 물리치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714년부터 1492년도까지는 이슬람 국가가 스페인 전역 또는 일부를 통치하였습니다. 약 800여 년 동안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중동과 아프리카 문화까지 조화롭게 융합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BC 771년에 춘추시대가 열리고 환공목공, 장왕함려, 구천 등의 춘추 오패와 많은 제자 백가들이 출연하며 많은 사자성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전국시대를 거쳐 한나라까지 상황맹자, 진시황, 유방 등이 활동하며 만리장성을 만들고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서양에서는 BC 776년 아테네에서 최초의 올림픽이 열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가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저물어가고 로마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추시대의 시작과 로마 건국, 카르타고 건국 시기, 아테네의 최초의 올림픽 개최 시기가 비슷하고 공자의 사망 연도와 델로스 동맹 시기가 비슷합니다. 1400년대에는 카스티아를 주축으로 4개의 카톨릭 국가가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려고 이슬람 국가인 그라나다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육군은 카스티아가 전통적으로 강했으며 아라곤은 바르셀로나 지역을 포함하여 사르데냐 섬, 시칠리아 섬까지 가지고 있는 해상 국가였습니다. 마침내 두 나라가 합병되고 1492년 네콩키스타를 이뤄냈습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더불어 유럽 제일 남단에 있습니다. 요리와 고기 등 음식 저장에 필요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엄청 고급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품목들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아라비아 상인, 유대인 상인 등을 거쳐 유럽에 들어와도 스페인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반입이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변화가 왔었습니다. 화약의 발전으로 동서양과 중동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몽골족이 쇠퇴하고 7세기 불같이 확산되던 이슬람교도 몽골족의 말발굽에 힘이 꺾였었습니다. 공직동일한 말처럼 난관을 헤쳐나가려 노력한 끝에 스페인은 국토 회복과 신대륙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열악했던 포르투갈은 본격적인 투자와 앞선 항해술로 식민지 개발을 통해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443년도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을 몰아낸 것처럼 스페인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의 선친이 죽고 이복 오빠가 왕위를 물려받았었습니다. 성정이 포악하고 정신병이 있는 데다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왕자 시절부터 왕위를 탐낼까봐 이사벨과 어린 의붓 남동생을 학대하고 방치했었습니다. 결국 귀족들이 이사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 바닷길 개척에 가장 노력한 국가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에니케 왕자를 필두로 국가 발전을 위해 신항로 개척과 항해술 발달은 국가 과제였습니다.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 가장 먼저 제안을 한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자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지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전쟁을 통해 국가 채무가 방대해졌기에 큰 모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는 현재 중국어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많은 정복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명분과 스페인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는 특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가까운 아메리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령이었으며 미국도 지금 땅의 3분의 1이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콜럼버스가 있고 포르투갈에 에니케 왕자와 마젤란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장보고가 있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때에는 정화를 시켜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케냐까지 원정을 보냈습니다. 콜럼버스 원정단은 배 3척 승무원 250명인데 정화 원정대는 배 62척 총 승무원 27,800명이 탑승해 뜨겠자고 합니다.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고 콜럼버스의 묘도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들도 작았고 세비야를 가로지르는 과달키비르 강이 수심이 깊고 일량도 많아 항구로서 기능이 가능해서 스페인 제국의 대표적인 무역 도시이자 신대륙 교역의 첫 관문으로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세비야에 있는 스페인 광장은 1929년 건축가인 아니발 곤살레스가 국제 박람회를 위해 설계했습니다. 반원형의 광장 주변으로 물길이 흐르고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둘러싸고 있어 아름다운 명소인데요. 마차를 타고 세비야 광장과 마리아 루이사 공원을 둘러보면 아주 좋습니다.
스페인의 명물인 플라멩고와 투우 하면 떠오르게 되는 도시이고 이슬람 모스크를 개조해 만든 세비야 대성당, 그리고 과거 이슬람 왕조 시절의 정원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알카사르 궁전과 아름다운 스페인 광장 등이 유명합니다. 미아스는 세비야나 그라나다를 갈 때 장시간 이동 안 하고 여유롭게 이동하면서 야경도 즐기고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할 때 들러주시면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바다와 가까운 작은 마을인데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동네라서 예쁜 상점과 식당, 카페들이 많으며 치안이 안전한 마을입니다. 론다는 투오와 누에보 다리로 유명하죠. 여기서 누에보는 새거를 뜻하는 영어의 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성할 때 고딕체 많이 이용하죠. 여기서 고딕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게르만족 분파 중 하나인 동고트 왕국, 서고트 왕국, 그 고트족을 고딕이라고 합니다. 폰트 고딕체와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은 고트족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